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대 건강관리의 신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마스 풀러는 가장 실력 있는 의사는 질병을 치료한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의사는 질병을 예방한다. 라고 말하며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참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현대의학은 역사 이래 인류를 괴롭혔던 천형이라는 것은 하늘의 형벌입니다. 질병, 쇠약, 노화가 분자생물학, 유전학, 양리학, 식품과학의 발전 덕에 곧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암의 완치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DNA 재조합 기술이 자멸하거나 손상된 유전자를 건강한 유전자로 완벽하게 바꿀 것입니다. 매주 기적의 신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의 유전자 변형 기술과 진화환 가공 기술은 머자나 토마토나 당근, 쿠키 한 개를 완벽한 한 끼 식사로 변신시킬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필요한 영양소들이 포함된 알약 하나만 삼키면 될 테니까 말입니다. 다만 이런 장밋빛 청사진에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환상적으로 들리는 이 약속들 중 그 어떤 것도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험하고 효과도 없는 치료법 개발을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우리 몸속 유전자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듯 새로운 유전자를 찾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독성 혼합물로 치료하는데 그중 소수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쓰일 뿐 나머지는 먼저 사용한 약물들의 부작용을 치료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건강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질병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병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예를 듭시다. 미국은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도 건강을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바닥 수준입니다. 국가 단위로 봤을 때 미국은 상당히 병들었습니다. 건강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그리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실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여러 만성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62년 미국의 비만율, 즉 과체중 포함해서 13%였으나 2008년에는 34%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도 서구의 기준, 특히 미국의 기준에 거의 근사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은 1980년에서 2010년까지 2.5%에서 6.9%로 2배 이상 증가가 했고 성인 고혈압 인구수는 1997년과 2009년 사이에 30%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위험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약물과 수술의 발전 덕분에 사망률은 거의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뇨병은 예외인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북아메리카에서 당뇨병 사망률은 29%나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우리가 이룩한 의학 발전 중 그 어느 것도 질병의 1차 예방에 기여하거나 건강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또한 사망률을 감소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의학 발전에 지불하는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처방약의 비용은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쓴 약값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는 의사 처방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심장질환, 암의 뒤를 잇는 세 번째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들이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2000년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실린 바바라 스타필드의 논문에 의하면 약물 치료의 부작용으로 연간 10만 6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논문은 정확하게 처방받고 복용했을 때의 부작용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 우연이나 실수에 의한 과다 복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포함시킨다면 훨씬 많은 숫자가 약물 치료의 부작용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7,000명의 병원 내 약물 관련 실수로 인한 사망자, 약물과 무관한 실수, 즉 잘못된 수술과 기계 조작 오류 및 오작동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8만 명, 불필요한 수술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더하고 보면 타이어 긁히는 소리를 내며 달리는 구급차 안에 있을 때가 병원과 관련된 모든 경험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부인합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사망 원인 순위는 심장마비, 암, 만성 하기도 질환, 뇌졸중, 교통사고, 알츠하이머 등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망 원인인 의료 시스템의 부작용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의료계의 경제적 이익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인류의 이상적인 식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의료에 쏟아부은 수조 달러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획기적인 미래의 청사진은 항상 10년 뒤의 이야기이고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10년 후의 이야기가 됩니다. 유전자 연구는 악몽 같은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엄마가 딸의 유방을 미리 절제하게 만드는 비극적 오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일부 유전학자들이 딸의 혈액을 채취해서 DNA 검사를 한 후 미래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다며 잔뜩 겁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두 우울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어떤 획기적인 의학의 발전이나 유전자 조작 기술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행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 당신의 건강을 결정하는 데 있어 훨씬 중요한 것은 유전자나 주변 환경에 숨어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이다. 2. 당신이 먹는 음식물이 가장 비싼 처방약보다 더 빨리, 더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수술보다 더 극적으로 당신을 치유할 수 있다. 3.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암, 심장질환, 제2형 당뇨병, 뇌졸중, 황반변성, 편두통, 발기부전, 관절염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짧은 목록에 불과하다. 4. 건강하게 먹는 것은 언제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다. 건강한 식단은 많은 질병을 물리친다. 정리하자면 먹는 것을 바꾸면 당신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건강한 음식은 맛도 없고 즐겁지도 않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류의 건강을 위한 기적의 식단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맛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고맙게도 진화는 인류가 건강을 지키는 음식을 찾아내고 즐기도록 설정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우리가 먹는 음식들로 되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식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능한 한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그대로 섭취하라. 2. 다양한 채소, 과일, 열을 가하지 않은 견과류와 씨앗류, 콩류, 도정하지 않은 곡류를 먹어라. 3.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은 피하라. 4. 소금, 기름, 설탕을 첨가하는 것을 멀리하라. 5. 총 칼로리 섭취량의 80%는 탄수화물, 10%는 지방, 나머지 10%는 단백질에서 얻는 것을 목표로 하라. 나는 이런 식단을 자연식물식 식단, 때로는 자연식물식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연식물이 약이라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떤 제약회사가 자연식물식 식단의 모든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약을 개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제약회사는 유누트리아라고 불리는 새로운 약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를 발표합니다. 1. 환경 요인으로 발생하는 암을 포함하여 모든 암의 95%를 예방한다. 2. 거의 모든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한다. 3. 심각하게 진행된 심장질환까지 회복시킨다. 4.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고 회복시킨다. 효과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한 3일 후에도 인슐린을 계속 사용한다면 오히려 위험해진다. 혹시 이 약에 부작용이 없는지 궁금합니까? 물론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1.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상적인 체중을 얻게 된다. 2. 대부분의 편두통, 여드름, 감기 및 독감, 만성 통증, 소화불량이 사라진다. 3. 에너지가 넘친다. 4. 발기부전이 사라진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고 어쩌면 회복시킬 수도 있다. 2. 지하수 오염이 감소한다. 3. 산림파괴의 필요성이 사라진다. 4. 공장식 축산이 사라진다. 5. 전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영양실조와 혼란이 감소한다. 자연식물식 식단은 얼마나 건강한 것입니까? 이것보다 더 건강한 다른 어떤 것을 상상하기란 어렵고 이 식단은 현재 우리에게 닥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가장 건강한 식단일 뿐만 아니라 약물, 수술, 비타민 및 허브 영양제, 유전자 조작 등 그 어떤 방법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합니다. 만약 이 식단을 하나의 약으로 만들 수 있다면 개발자는 전 세계를 통틀어 최고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식단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본의 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대중매체는 광고하지 않으며 어떤 보험에서도 치료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약이 아닐 뿐더러 그 누구도 이것을 이용하여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은 절반의 진실, 확인되지 않는 주장, 명백한 거짓말에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진실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감추고자 하는 강력한 이익 집단들의 일치된 노력이 지금까지 통한 것입니다. 네 번째, 자연식물식은 왜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나는 지난 수십 년간 자연식물식 식단의 효과를 연구했다. 전적으로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이 식단의 효과는 확실하다. 그렇다면 왜 이 식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식사일까? 생화학 지식에 근거해 보면 바로 항산화 효과 때문이라고 미국의 어느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산화는 원자와 분자들이 또 다른 원자와 분자들과 접촉하면서 전자를 잃어버리는 과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화학 반응 중 하나입니다. 사과를 자르면 사과 단면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색깔이 변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산화작용입니다. 산화는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산화작용으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산화작용은 몸 안에 들어온 해로운 화학물질을 수용성으로 만들어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조절 불가능한 과도한 산화는 사과가 썩는 것처럼 인간의 건강과 수명을 깎아먹습니다. 산화 과정에서 생성된 자유라디칼, 프리라디칼은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일으키며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원인이 됩니다. 고단백 식사는 조직 손상을 촉진하는 자유라디칼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식물식 식단은 사실상 고단백 식사가 불가능합니다. 하루 종일 콩류와 견과를 먹는다고 해도 단백질에서 취할 수 있는 칼로리는 총 칼로리의 12 내지 15%도 넘기 힘듭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는 동안 자유라디칼이 생성되는데 이에 대한 방어기제로 매우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이 프리라디칼에 결합하거나 중화함으로써 산화로 인한 손상을 방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잘 알려져 있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식물의 잎이나 식물 전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포유동물이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식물의 항산화 물질까지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물의 항산화 물질은 식물을 보호하는 것처럼 사람도 프리라디칼로부터 보호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어 줍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앞서 말한 우리 인체에 유용한 산화 과정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단지 과도한 산화로 발생한 유해 물질만 중화할 뿐입니다. 얼마나 이로운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인간의 주요 식품 공급원은 식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항산화 물질을 얻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가정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을 주로 섭취하면서부터 우리 몸은 산화가 잘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과도한 산화를 촉진하고 우리는 더 이상 산화 손상을 방지하고 중화해주는 항산화 물질이 있는 식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식물식이 왜 효과가 있는지가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자연식물식 식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린 것입니다. 이 강의 이전의 내용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우리 식단에 올라오는 동물성 식품이나 가공식품의 그 첨가물에 대한 위험을 엄청나게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부터 오는 어린아이들 아토피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 숱한 암까지도 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비롯되는 것입니다. 식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천연 식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쉽게 말할게요. 저는 50년생입니다. 그런 다음에 6.25 때 태어났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이고 먹고 살기 아주 어렵고 전국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이 지천에 널려있던 시대였어요. 그래 먹는 것이 부실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어렵게 살았는가를 나는 몸소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식단이었습니다. 옛날 과거에 먹지 못해서 시래기국에 된장으로 이렇게 밥 말아 먹거나 죽수어 먹거나 어디 식물 밭에서 키워가지고 뜯어서 그걸로 나물로 해서 먹거나 밥도 먹기도 힘들었어요. 쌀밥도 보리밥으로 연명하거나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그 당시 우리 인간들의 건강을 유지했던 건데 50년도만 해도 각종 암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뒤에 동물성 잘 먹고 잘 살면서 동물성 식단, 가공식품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암들이 지금도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완미당을 만들어 드린 것이고 항산화 작용을 잘 하지 못하는 걸 감안해서 일주일에 2-3번만이라도 형편이 닿으면 날마다 전신에 셀젤 바르고 한증을 하는 거 우리 지사나 우리 샵에 가서 직접 그렇게 고객들이 해준다면 항산화 작용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산화를 시킨다는 것은 늙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즉 다른 말로 말한다면 공기가 내 몸 안에 많이 들어간다. 또 그런 공기 속에는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를 많이 공급할수록 내 몸은 빨리 늙어요. 산소는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많은 산소들이 우리 몸 안에서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프리라디칼 활성산소가 돼서 세포들, 정상적이고 건강한 세포들을 공격해서 죽이거나 기형세포를 만들어서 암을 발생시킵니다. 천사와 악마의 두 역할을 하는 것이 산소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마땅히 식물의 오색을 겸비한 색상, 플라보노이드라든지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었어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주로 드시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셀젤로 전신 한증하고
건강을 더욱 건강하게 노화되고 아주 허약한 사람은 건미당을 먹고 그 다음에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도 건미당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또 혈액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완미당을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나 이게 힘이 없는 이제 70 이상 된 노인들,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것이 전미당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코스의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하시는 우리 업소들은 잘 기억을 하시고 셀젤 전신 한증과 나아가서는 식품을 반드시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수명 100세 이상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100세 이상을 살자는 것입니다. 120세, 150세, 뭐 200세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가, 건강미인을 창조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코스입니다. 35년 동안의 노하우와 경험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부터는 열심히 열정을 다하여 우리코스 사업에 매진한다면 얼마 안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축원드립니다. 성공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